자, 2019년 11월에 쳤던 수능 문제 30번에 이어서 2부 마스크를 착용 선택하게 되면 마스크 벗자는 사람이 미워지는 그 심리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2부를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만 옳고 다른 것이 다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이것이 최선인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단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문장은 파울라의 어떤 공포증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얘기가 잘못되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천재라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왜 천재니까 옳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우수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딴에는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능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웃자든도, 그렇죠, 우리가 알아먹게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되어서 좀 역할을, 그죠, 천재와 어떻게 뭐 그렇죠, 천재들의 말을, 그러니까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학생들한테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어렵죠. 자, 하여튼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한 가지만 옳다라고 했을 때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나온 게 아니고 어렴풋이 나왔어요. 1950년도에 두 학자가 보니까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그 노벨상이 어디 부분이죠? 경제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1950년도에는 우리 인간이 행동을 합리적으로 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동을, 합리적인 조직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 대표성을 띠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관료 국가 모델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갖다가 해서 1950년도 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인간이 합리적이냐? 수능에서는 사실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합리적이다라고 노벨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은,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이 모델은 뭐를 덧붙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차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올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과학 만능주의를 피하자, 과학 만세가 아니다, 지금 현 인류는 과학자가 하나의 제사장이 되고 또 다른 인류가 저질렀던 하나의 오류를 또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최전점에 있는 학문 분야를 오히려, 야,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가 소중하게 가치를 두는 어떤 그 개념은 저래서 문제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수능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봐도 저 같은 그죠, 수능을 한 20년 동안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올도 나오고 이래 나오면 그러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 보면 뭐가 있죠? 한 2번, 3번 정도가 답이 아닌가, 답이 될 수 있는 어떤 후보자죠. 특히 여기에 보면 이제 nationally, rationally라는 표현이 합리적인 표현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면 오히려 이게 답이 아닌가 싶은데 답이고, 그죠? 자, 일단 그런데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950년대 됐을 때는 왜 우리가 되게 이성적인 존재고, 그래서 어떤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클래식한, 굉장히 고전적인, 우리 인간은 합리성으로 인한, 그죠, 20세기 초반에 어떤 이성에 대한 찬양,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훨씬 더 실제적인 어떤 대안을 제공해 보니까 이러한 모델이 행위적 어떤 관점을 갖다 스포팅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그리고 기관에 대한 기능에 대한 행위적 비율을 스포팅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죠? 어렵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걸 어렵다고 보지 마시고 어려운 걸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대담성도 필요해요. 왜? 같은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걸 좀 설명하자면 고전주의적인 인간의 합리성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대안을 갖다 제공해 보니까 행위로 나타나더라. 그 행위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제한된 어떤 가능성 있는 대안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입으로 했는 이유가, 자, 우리는 지금 코비드 19 그 초반에 마스크를 껴야 되느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느냐라는 딱 한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외에는, 찬반 외에는 다른 얼터너티브스는 안 해봤죠.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옳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워 죽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면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 보지 않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해 버리는,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해서 최적화시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좀 해서 만족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만족한 데 있어서의 그게 옳다라고 봤을 때 2019년 그 11월 달 수능 문장에서는, 야, 그러면 그럴 때 좀 위험하다. 오히려 다른 대안을, 혹시 뭐 정말 합리적인 걸 우리가 관가하고 있지 않은가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 한 가지만 옳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때 한 가지만 옳으니까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밉죠. 그죠? 감정적으로 이걸 막아버리는 그 방화벽이 확 생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이분이 받았던 상이 경제 부분이죠. 그러면 경제라는 게 뭐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경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어떤 최적화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어떤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가 딸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그럴듯한 거 몇 가지, 그죠? 이렇게 좀 제한된 걸 가지고 좀 뽑아가지고, 그리고 선택하면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야, 자, 외림이니, 그래도 다른 거 한번 생각해보자. 야, 고마, 됐다. 그걸 하자. 니가 뭐 이래 별나노? 제가 어렸을 적에 좀 다른 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할 때 우리 어른들한테 맨날, 니는 왜 그래 별나노? 그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한 가지로 가면 되는 거지. 이 별나게 또 그 말이 많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많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본다면, 아이고, 그때 제가 조금 더 세련되게 설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어렸고, 그죠? 또, 우린 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잘 살아보세 시절이. 근데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들이 make choices that are good enough. 충분히 만족스러운 어떤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든 틀고문에서 해서비로서 하지 말고, 완벽한 솔루션을 찾기 전까지는 연구 안 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낫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럼 합리적인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과학적인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은 구조적인 건데 이걸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structural이라는 표현이 이제 체계란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수능 특강에서는 이렇게 구조적인,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영에 있어서의 구조적 관점 해석돼요? 안 되잖아요. 경영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관점과 체계적인, 그러니까 순서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야죠. 그죠? 학습이라는 것이 왜 순서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지? 구조적이다 그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설을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성의가 없으시게 하셔서 좀 안타깝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1950년도 때야, 그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했는데 이성적이지 않죠. 뭐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결정을 갖다가 결정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다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극소수한테 하는 말 같고, 별로 그걸 이제 그렇지 못한 세상을 한 1년, 2년 겪으면서 수능에서 나오는 있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팬데믹 시대 때 이런 수능의 덕목들이 그냥 옛날에는 되게 사변적이고 하나의 관념적 이야기였는데 이게 되게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얘기라든지 정치적 도덕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그죠? 경제적이라는 것이 합리성을 띈다고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와닿죠. 왜 인간은 이렇게 밝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에너지가 좀 딸려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죠. 이게 왜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려니 그 이성적인 어떤 선택에 대한 이거를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멋있게 좀 살자. 그쵸?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 설명 한번 들어보고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힐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